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학 친구 이지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딱 시작하면 언제나 기분 좋고 밝은 새해가 되었구나 하는데 왠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건 굉장히 긴 세월을 뛰어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긴장되고 떨릴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에 추가로 중학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중학 수학이라니 드디어 어려운 것이 올 것이 왔구나. 엄청 긴장되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학을 친한 친구로 소개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친구요. 중학 수학. 엄청 두꺼운 것 같아. 문자도 들어있어. 완전 어려운 척, 센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 이름만 센 척하는 거예요. 엄청 착하고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대요. 그럼 누가 친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중학 수학을 친한 친구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중학 수학책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개념들을 무작위로 막 뽑아가지고 쫙 가지고 와봤어요. 얘네들 엄청 많은 것 같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이런 목소리 들리는데요? 뭐야,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거 배운 거 또 배워?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수학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갑자기 몰랐던 거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았던 초등학교 때 개념들에서 조금씩 쌓아서 개념을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졸업해서 딱 입학해서 올라왔죠? 그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수학 개념들 다 같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딱 펼쳐보면 나 이 친구 아는데? 나 얘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앤데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요 하얀 친구들이 추가되어서 배워지는 개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좀 대충 해도 되겠네. 중학교 1학년. 이런 목소리. 절대 노노. 안 되겠죠? 왜? 사실 이렇게 조금씩 개념을 쌓아나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친구들한테? 그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할래. 놀았던 친구들이요. 나 중1은 좀 워밍업으로 공부 좀 안 하고 쉴래. 중2 때부터 할래. 이런 친구들은요, 갑자기 예전에 배웠던 기반 전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수학의 산에 당황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겁을 준 것 같은데요. 막 겁주고 겁먹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1 수학을 탄탄하게 밑에 딱 블럭을 쌓아야 그 위에 중2 수학, 그 위에 중3 수학을 쌓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1 수학에요.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얘를 잘 안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학년에 나오는 이 친구, 또 그 다음 학년에 이 친구. 어때요? 방정식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느낌이 들죠? 얘네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요. 중1 때 관계식이라는 친구도 배우거든요. 얘를 못하면 1차 함수 못해요. 2차 함수까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중1 수학을 탄탄하게 잘 다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중1 수학을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여러분 앞으로 중2, 중3, 고1, 고2 계속 올라가는 수학 인상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죠. 선생님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 소개할게요. 이런 거예요. 친구들은 다 방정식 공부 중인데 나만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발 그런 마음 버리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댓글을 막 달고 싶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렇게 댓글 단 적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각자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요, 수학 실력도요, 다 달라요. 나만의 수준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요, 쟤는요 2학년 선행하고 있고요. 쟤는 막 중3 거 하고 있고, 쟤는 어디 방정식 다 끝냈어. 저렇게 어려운 거 풀고 있네?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랑 친구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주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잘 지키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를 잘 해낼 거야 라는 집중,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은요, 마치 문제 많이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막 하면 다 안 것 같아요. 나 이만큼 뭐 100페이지 넘어갔어. 문제 1000개 풀었어. 다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해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고 나간 친구하고 대충대충 빨리빨리 진도 주변 하는 거 따라간 친구하고 나중에 결국에 목표 지점 갔을 때 내공의 차이가 엄청나집니다.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스스로 파고들어서 이해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붙잡았던 친구하고 대충대충 넘어갔던 친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모르겠다.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 버리고 선생님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EBS에 댓글도 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온전히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TV나 인터넷으로 강의 하나를 수강을 합니다. 선생님 잘 가르치는데 이해 잘 됐어. 다 알겠어. TV 딱 끄고 핸드폰 끄고 공부한다는 다 했다 하는 친구들. 그거는요, 그냥 조금 유익한 강의 TV 하나 시청한 거예요. 시청자 모드로 그렇구나, 잘하고 있네. 절대 완벽한 공부를 끝낸 게 아닙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요, 누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나 혼자 끙끙대면서 풀어보고 고민하고 이거 뭐지?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은요,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처음에 가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요, 너무 잘 안내줘요. 잘 알겠어요. 잘 도착했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 저한테 다시 가보라 그러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가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거나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약속 장소에 가야 돼. 어디 인터체인지로 가야 되지? 엄청 고민을 하면서 표지판을 보면서 갑니다. 그 길은요, 선생님 2번 다시 까먹지 않아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설명됐어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강의는 여러분에게 수학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내비게이션 고장났어도 선생님 없어도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끙끙대는 상황 분명히 있어야지 수학의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학을 끙끙거리며 혼자 하는 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복습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요, 나 혼자 시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혼자 끙끙 그대로 복습을 해보는데요. 한 1시간 시청했다면 복습 1시간 정도. 사실 선생님 지금 2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서 일단 최소 1시간 1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나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개념이 있죠, 수학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되게 어렵게 써 있잖아요. 그대로 베끼고 뭐 빨간색 예쁘게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만의 팁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고 예시를 몇 개 들거나 그림을 몇 개 들어서 내가 언젠가 시험 공부하려고 봤을 때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가끔은 개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계산이 중요한 단원에서는 계산하는 팁 같은 것을 개념으로 정리해도 좋겠죠. 또 두 번째 복습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좋으냐? 바로 문제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가 있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도요, 선생님은요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강의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숫자만 좀 바꿔도, 상황만 좀 바꿔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내가 이해됐던 것까지도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꼭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복습 시간에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답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문제를 풀고 틀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당연히 오답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내가 대충 찍어서 맞은, 우연히 맞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돼요. 가끔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나머지가 왜 옳은지 모르겠는데 왠지 옳지 않은 건 된 것 같아. 그래서 찍는 것도 있고요. 문제는 대충대충 풀 줄 알지만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그 개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확실하지 않게 풀어서 맞은 문제는 다 오답으로 처리해야 돼요. 틀렸다고 하기엔 좀 마음이 아프죠. 맞긴 맞았는데. 그러면 별표하세요. 내 마음에서. 그래놓고 얘네는 내가 좀 애매했어. 그리고 쫙쫙 틀린 문제까지 합쳐서 오답으로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맞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맞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문제집 풀 때는요,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 문제집 왜 풀어요? 내가 뭐 알고 뭐 틀리는지 체크하려고요. 동그라미 쳐서 맞은 문제는요, 어차피 시험에서 여러분 또 맞아요. 틀린 문제는요, 또 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 시험 일주일 전쯤에 오답 노트만 쭉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때요? 너는 이 문제들을 틀릴 것이야 라는 예언서가 됩니다. 그 예언서가 맞지 않게끔 나 이거 맞을 거야, 이거 맞을 거야, 오답 노트를 쭉 풀이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을 맞는 가능성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답 노트의 힘이에요. 틀리는 것에 상처받지 말고 나 틀렸어, 나 틀리는 거 알아냈다, 아싸, 나중에 안 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EBS를 통해서 중학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수학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풍성하죠? 하나하나 살짝씩만 소개하자면 저기 정 가운데 있는 예비중학이라는 친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신입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학수학에 이런 것들이 있어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맛보기를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학년에 들어와서는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해, 좀 탄탄하게 연습을 해야 돼 하는 친구들은 한장 수학으로 시작을 하고 나는 딱 교과서 수준의 EBS의 교과서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EBS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서인 뉴런 수학을 만나보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유형별로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엠포스 유형편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최상위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빨간색 멋있는 책 엠포스 마스터편에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학의 답이라는 친구가 있죠? 말 그대로 수학의 답을 제시해 줄 거예요. 모든 개념과 유형을 짧은 강의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와, 풍성해서 좋긴 한데 어떤 걸 다 골라야 되지? 저거 다 하라는 건가?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나한테 수준에 맞는 건 무엇일까?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몇 명 상담을 좀 해줄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기초가 많이 부족해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야 개념이 이해가 가고 집중력이 약해서 너무 긴 강의가 힘들대요. 이런 친구들을 위한 아주 딱 맞는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한장 수학이에요. 자, 이 한장 수학은요, 기본 개념은 아주 쉽게 난이도 낮춰서 다루고 있고요.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서 기본을 탄탄히 유지시켜주는 기초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메리트, 20분의 짧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면서 어느새 기초가 탄탄히 다져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내서 시험도 좀 잘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한장 수학과 이어서 뉴런 수학을 함께 공부하면 더 좋은 공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이어서 만나볼까요? 저는 일단 실력은 중간 정도래요. 오케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면서 모든 유형도 다 확실히 한번 해보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런 친구에게는요, 이 두 가지 조합이 딱입니다. 첫 번째는 뉴런 수학, 두 번째는 엠포스 유형편, 이 둘을 함께 병행해 보세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뉴런 수학을 가지고는요,
기본 개념서이기 때문에 개념을 탄탄히 하면서 꽤 어려운 유형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유형들까지 맛을 보는데 이 친구는 유형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더 자세히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엠포스 유형편으로 가서 유형까지도 확실하게 해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요. 아주 반갑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안 잘해도 되는데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행은 하고 있지 않대요? 너무 괜찮아요. 선행하지 마세요. 지금의 수준에 충실한 게 좋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난이도 높은 것도 시도해보고 싶대요. 아무래도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막 도전을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요, 일단 기초 개념 해야겠죠? 뉴런 수학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하되 엠포스 유형편 어느 정도 풀어놓되 추가로 최상위 난이도 도전해보는 마스터편으로 가는 거예요. 마스터편이 너무 어려우면요, 몇 가지만 도전해봐도 좋고요. 또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보면서 따라와도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이해했어 하는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3가지 정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딱 2가지 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책 신입생 예비과정이 있습니다. 이 예비과정은요 15강으로 중학교 1학년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구나를 쭉 아우러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단어들을 쭉 익히고 수학 용어들을 쭉 익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과정을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무엇이에요? 수학의 답을 드리는 말 그대로 수학의 답 강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5분 내외의 짧은 클립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클립 영상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중학교 수학의 모든 개념, 중학교 수학의 모든 유형을 다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5분짜리 클립이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이렇게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틀어놓고 등하굣길에 버스 안에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시험 직전이에요. 쪽지 시험 본대요. 그 부분만 찾아서 보는 형태로 언제든지 수학을 답을 꺼내서 활용해 보세요. 하나하나 클립 영상 보는 게 쌓이는 만큼 여러분 언젠가 수학의 실력자, 내공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EBS를 통해서 중학수학 모두 마스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중학생이 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열심히 졸업하느라 수고했고요. 또 새로운 중학교 1학년의 세상을 기대해 주세요. 특히 어떤 세상? 중학수학의 세상이요. EBS에 다정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중학수학을 친해지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중학수학하고 친해질 준비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